나도 죽기 전에 긴 생머리에 미니스커트 입은 그런 여자랑 연애 한번 해보고 싶었어. 뭐? 근데 여보, 나 정신 차렸어. 나도 내가 미친 것 같아. 정리할 거야. 시간만 조금 줘. 나도 그냥 잠깐 숨쉴 구멍이 필요했던 것 같아. 숨 쉴 구멍? 그러는 나는 당신을 숨도 못 쉬게 했어? 그게 아니라 당신도 알잖아. 나 평생 우리 가족밖에 없었다. 일밖에 안 하고 가정에 충실히 살았어. 당신만 그렇게 살았어. 나도 똑같았어. 결혼했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약속한 게 결혼이라는 거잖아. 미안해. 그 여자 만나고 설레었던 건 사실이야. 나를 남자처럼 대해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족을 버릴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당신들 참 추잡스럽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5세 남인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 씨는 평생에 자신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이지 꿈에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들에겐 다 일어나도 나에겐 안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나이 50 넘어서 남 씨를 배신한 남편. 그리고 그걸 추궁하는 남 씨에게 내뱉은 남편의 말에 웃음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웃음이 나올 상황이 아니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긴 생머리에 미니스커트 입은 젊은 여자와 연애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남편의 말이 왜 그렇게 웃겼는지 몰랐습니다. 물론 유쾌해서 그랬을 리 없었고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 씨도 모르게 툭 터져나온 실소였습니다. 그런 로망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만 로망은 로망일 뿐 그걸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었죠. 이 남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눈 감아줘야 할까? 때려 죽여야 할까? 머릿속에 수많은 상념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에 울고 웃었던 추억들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돼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 씨는 20대 중반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딸 둘을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남 씨의 인생엔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다른데 눈 돌릴 시간도 없었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싸울 일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족 간 사이는 좋았고 10년, 20년 지날수록 불같았던 사랑은 그 온도를 낮췄지만 그보다 더한 끈끈한 무언가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함께 살아갈 동반자로서 말이죠. 이번에 정환의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너 몰라. 난리도 아니었잖아. 왜? 남편 바람 나가지고. 그 여자랑 동네에서 머리채 잡고 싸우고. 뭐 정말? 동네 친구의 말에 남 씨가 깜짝 놀라 대꾸했습니다. 같은 모임인 친구가 있는데 험한 일을 당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긴 뭐 그래서야. 그러고 끝이지. 끝이라고? 이혼은 죽어도 안 한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냐고. 끝까지 붙어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겠다더라. 정화 걔도 대단해. 그러네. 그래도 너는 그럴 일 없잖아. 남 씨는 친구의 말에 말없이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남 씨의 남편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밖에서 누굴 잘 만나지도 않았고 온화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그런 쪽과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잠깐만 남편 전화. 여보세요? 여보. 어디야? 집에 없네. 나 오늘 약속 있다고 아침에 말했잖아. 아, 그랬나? 누구 만난다고 했지? 여자들이지? 아이 여자 미선이 맞나?
이제 들어갈 거야? 저녁 집에서 먹을 거니까 잠깐 기다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자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던 친구가 남 씨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뭐야, 여잔지는 왜 물어봐? 나이 50이 넘었는데 유별나다, 얘. 그냥 묻는 거야. 남편이 질투를 해서 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 씨와 남편은 그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바람을 펴도 내 남편, 내 아내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 말이죠. 성실하고 늘 바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남편. 그런 남편이 가정의 파탄을 불러올 것이라고는 남 씨도 몰랐고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듬해 남 씨의 인생에는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코 남 씨가 원한 적 없던 것이었죠. 이번에 바다 같은 데라도 놀러 갈까? 갑자기 웬 바다? 그냥 요즘 좀 울적하고 그러네. 당신도 그렇다며? 우리 갱년기 아닐까? 갱년기는 여자만 걸리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럼 나는 갱년기 맞나 봐. 일만 하다 늙어 죽는 것 같아서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래? 그럼 혼자 어디 좀 다녀오던가 해. 나 혼자? 생각 많을 땐 혼자 가는 게 좋지. 평소 같았으면 얼른 같이 가자고 했을 남편인데 혼자 다녀오란 소리를 하자 남 씨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신 혼자 어디 가본 적 없잖아. 주말에 한번 가봐. 그래? 응, 그럴까? 어차피 나도 요즘 바쁘니까 당신은 금요일에 하루 쉬고 아예 한 이틀 갔다가 와. 남편의 적극적인 말에 남 씨도 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남편 말대로 생각도 정리하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았죠. 남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남편이 재차 물었습니다. 안 갈 거야? 갈 거야. 이번 주에? 아마도. 금요일에 일 쉬고. 그래. 뭐 예약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여행 계획표라도 대신 짜줄 듯 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가고 싶은 곳도 없었던 남 씨는 그런 남편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금요일에 쉬고 시골 좀 내려갔다 오려고. 어디? 장모님 뵈러? 응, 엄마 요즘 허리도 안 좋다고 그러고 못 간 지 1년 넘었잖아. 그래. 뭐 그것도 나쁘지 않지. 장모님 용돈도 좀 챙겨드려. 그래서 남 씨는 친정에 내려갔습니다. 금요일에 내려가서 일요일 오전에 올라오는 계획이었습니다. 늘 남편과 함께 갔기 때문에 혼자 갈 일은 없었습니다. 모처럼 친정에 가니 편하고 좋았죠. 나 도착했어. 당신은 출근 잘했어? 잘했지? 장모님이 좋아하시지? 좋아하지? 그래. 그럼 좋은 시간 보내고 푹 쉬다 와. 알았어. 전화를 끊자 옆에서 친정엄마가 물었습니다. 싸운 건 아니지? 싸우긴. 방금 통화하는 거 못 들었어? 근데 왜 혼자 와? 그냥 아이고, 밥은? 밥 차려줄게. 내가 차려 먹을 테니까 둬요. 내 살림인데 네가 뭘 알아서 차려. 가만 앉아 있어 봐. 아이 허리도 아프다면서. 됐다니까? 앉아 있어. 친정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남 씨의 어깨를 눌러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절뚝절뚝한 걸음으로 부엌으로 들어갔죠. 그 모습을 보자
남 씨는 싫어왔지만 자신 때문에 친정엄마가 오히려 못 쉬게 생겼다고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토요일이 되었을 때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고, 엄마. 나 때문에 잠시도 안 앉아 계시네. 집에 가야겠다. 그래. 얼른 가서 박서방 밥도 차려주고 해. 혼자 굶고 있는 거 아니야? 혼자 있는다고 뭘 굶어요? 평소에 잘 챙기니까 걱정 말고. 그래. 항시 박서방 잘 챙기고, 싸우지들 말고, 애들도 잘 키우고, 알았어요. 이 나이에 싸우긴 뭘 싸워. 애들도 다 커서 따로 사는데 내가 키울 게 뭐가 있다고. 엄마 건강이나 챙기세요. 남 씨는 올라가서 주말 동안엔 남편과 함께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올라가면서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시간 운전을 해서 올라가서 주차를 하고 공동 현관을 열자 그곳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어? 당신 여기서 뭐 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양복을 입고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었죠. 남편은 남 씨를 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왜 벌써 와? 내일 오는 거 아니었어? 아, 그랬는데. 그냥 왔어. 할 것도 없고 엄마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연락도 없이. 전화했는데 안 받던데. 그제서야 남편이 아차 싶은 표정으로 가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전화했었구나. 몰랐네. 그나저나. 당신 오늘 회사 갔다 왔어? 일이 생겨서. 오늘 아침에는 그런 소리 없었잖아. 아, 그게 갑자기 생겨서 급하게 갔다 오느라고. 무슨 주말에도 일을 시켜. 남 씨가 혀를 찾아 남편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남 씨는 남편과 함께 귀가했습니다. 남편은 남 씨에게 기분은 좀 나아졌냐고 물었고 남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하느라 수고했다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그렇게 토요일 저녁을 보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에 다시 그 기억을 떠올릴 일이 생겼죠. 또 야근해? 그러게. 요즘 계속 이렇게 바쁘네. 기다리지 말고 자. 엄청 늦어질 것 같아. 밥은? 알아서 챙겨 먹을게. 알았어. 쉬엄쉬엄 해. 젊은 사람들도 많을 텐데 남 씨의 남편만 부려먹는 회사 같아서 혀를 찼습니다. 먼저 퇴근한 남 씨가 집에 들어서며 식탁 위에 우편물들을 탁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식사를 하는데 어쩐지 이날따라 적막한 집이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으로 이것저것 보다가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우편물에 눈길이 갔습니다. 이런 건 다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데 종이로는 왜 보내는 거야? 몇 달 전에 남편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는데 그때부터 우편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꽤나 두툼해 보이는 봉투를 까보았습니다. 그러자 지난달 사용한 명세서가 적혀 있었죠. 다시 접어두려던 찰나에 남 씨의 눈을 잡아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호텔? 남 씨는 먹던 그릇을 옆으로 잠시 치워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종이에 집중을 했는데 정말로 호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고 휴대폰을 들어 확인하자 전달 금요일 저녁에 결제한 내용이었습니다. 호텔 이름을 검색해보니 남편의 회사와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남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생각해보니 남 씨가 친정에 내려갔던 날짜였습니다. 금요일에 회사를 쉬었기에 기억이 났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날 남편이 금요일에도 출근을 하고 토요일에도 출근을 했죠. 그래서 집에 오다 마주쳤는데 거기까지 떠올린 남 씨의 인상이 확 구겨졌습니다. 명세서에는 금요일 밤에 결제 내역이 있었고 토요일 오전에는 같은 동네의 편의점과 식당에서 결제한 내용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 씨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세서만 보자면 남편이 금요일 밤에 호텔에 들어갔다가 토요일 오전에 나온 것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남 씨는 더 이상 밥을 먹지 못하고 치워버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자라고는 했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 천장에 무늬만 세어보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피곤한데 먼저 자라니까.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남 씨는 어쩌면 과한 추측일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남 씨가 식탁 위에 둔 명세서를 들어보이며 묻자 남편은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니 뭔가를 깨달은 듯다 하며 대꾸했습니다. 그거 그날 직원들이 야근을 했는데 근처에 호텔 잡아준 거야. 회사에서. 뭐? 회사에서 호텔을. 그래. 너무 늦게 끝나는 바람에 근데 그걸 당신 카드로 결제했다고? 나중에 정산 받았어. 근데 다음날 아침에 해장국집이랑 편의점, 이건 뭐야? 아, 그거는 토요일에 나 출근했잖아. 직원들 호텔에서 자고 오전에 다시 출근했는데 그때 밥 사준 거야. 남편의 말을 들으니 자신이 괜한 오해를 했나 싶었습니다. 설마 당신 무슨 생각한 거야? 남편이 눈썹을 모으며 물었습니다. 아, 그날 당신이 아무 말 안 했잖아. 그래서 난 또, 뭐 내가 바람이라도 폈을까 봐. 헛웃음을 지으며 말하는 남편의 표정을 보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민망한 마음에 어색한 미소를 짓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거의 30년 동안 나랑 살면서 나를 그렇게 몰라? 안 그래도 속으로 그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괜한 생각에 남편에게 헛소리를 했다고 자책했죠. 생각해보니 열이 받았는지 남편의 표정이 무섭게 굳었습니다. 당신 요즘 우울하다더니 아무리 그래도 그런 생각까지 해? 남편의 말을 들으니 자신이 의부증이라도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이나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우연히 남편 회사 근처를 지나다가 커피숍에 마주 앉아 있는 남편과 어떤 젊은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호텔 사건 이후로 종종 떠올리곤 했습니다. 과연 그게 오해였을까?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서 놀란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바람이라기엔 여자가 너무 젊었습니다. 많이 봐줘야 40대 초중반 정도로 보였으니 남편과는 10살도 넘게 차이가 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낮에 회사 근처에서 바람을 피고 있을 리 없으니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습니다. 부하 직원이거나 거래처 사람이거나 일과 관련된 사람일 거라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남편이 종종 이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워낙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말에도 집에 잘 있지 않았습니다. 퇴근은 늘 늦었고 말이죠. 남 씨가 물으면 회사가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소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안 행사가 있으면 잘 챙겼고 남 씨와 분담한 집안일도 바쁜 와중에 해내는 것을 보고는 남 씨가 뜯어 말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상하다는 것도 그저 생각에만 그쳤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도 아무래도 갱년기인가 봐. 저녁밥을 먹다가 남편이 툭 내뱉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싶어. 그래? 그럼 주말에 어디 갔다 올까?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러더니 혼자서만 가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남씨가 했던 것처럼 말이죠. 결국 일찍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추스르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요즘 남편이 하도 바빠서 같이 시간을 못 보내기에 웬만하면 같이 갔으면 했지만 남편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보여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주도 비행기표를 끊을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죠. 그것도 4박 5일. 휴가까지 내가면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남편. 당황스러운 마음이 컸지만 그래도 갱년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훌쩍 떠나본 적 없는 남편이기에 이번 기회에 혼자서 자유롭게 지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여보, 전화가 왜 이렇게 안 돼? 아, 배터리가 없어서. 휴대폰 계속 켜져는 있던데. 아니, 충전 중이었어. 잘 있어? 오늘 뭐 했어? 난 지금 퇴근해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녔지. 여보, 나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일찍 자려고 하거든. 나중에 전화할게. 급하게 끊어진 전화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보았지만 시간은 오후 8시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남편과는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색할 시간이 필요하다더니 정말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4박 5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그 전보다도 이상해져 있었습니다. 어딘가 나사가 빠진 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술을 이렇게 마셨어? 아, 회식 갔다가 회식. 같은 말만 반복하는 남편이 휘청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회식을 해도 이 정도로 늦게 들어온 적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 너무 잦았습니다. 남편은 씻지도 않고 넥타이만 푼 상태로 침대에 엎어져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남씨가 낑낑대며 양복을 벗겨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들었는데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툭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드는데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무음으로 해두었는지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어쩌고 저쩌고 써있는 글에 눈길이 갔습니다. 다음 메시지에는 그렇지 라고 세 글자가 왔는데 그 바람에 그 전에 보였던 메시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 휴대폰을 열어보려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칠하는 화면이 떴습니다. 평소에 자주 쓰는 번호를 눌렀지만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안내만 떴죠. 어쩐지 꼭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남편의 휴대폰을 이런 식으로 몰래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남편의 행동에 어떤 예감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씨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남편에게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엄지를 휴대폰에 갖대 대었습니다. 그러자 잠금이 풀렸죠. 남씨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메시지를 여는 순간 남씨의 눈은 찢어질 듯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또 가고 싶다는 누군가의 메시지. 그러면서 남편을 자기라고 지칭하는 어떤 여자. 사진을 눌러보자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회사 근처에서 보았던 그 젊은 여자였습니다.
남 씨가 메시지를 확인한 것을 보자 여자가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와이프는 잠들었냐며. 다음에는 자신의 집에서 보자는 그런 메시지들. 의미하는 바가 명백했습니다. 남 씨는 남편과 여자가 나눴던 대화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대화에 나중엔 손이 벌벌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호텔에 같이 갔던 것도 이 여자라는 걸 대화를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서 휴대폰 화면으로 떨어졌습니다. 남 씨는 더 이상 사진을 찍지 않고 한참을 침대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휴대폰 2개를 부여잡고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서 거실을 서성거리다 소파에 누워 있다. 그렇게 나를 꼴딱 세웠습니다. 단 1분도 잠들지 못했죠. 여보, 뭐야? 나 어떻게 들어왔어? 남편이 까치집을 한 머리를 긁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파 테이블에 올려진 자신의 휴대폰을 보더니 후다닥 와서 낚아채 갔습니다. 당신, 혜선이가 누구야? 그러자 남편이 쏘스라쳤습니다. 자신이 과하게 놀랐다고 생각했는지 헛기침을 하며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혜선이가 누구야? 아, 우리 회사 직원? 맞아, 혜선이란 직원 있어. 왜? 휴대폰이 잠겨 있으니 보질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다 봤어. 뭘? 둘이 한 대화. 그러자 남편은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허둥지둥 하는 게 뻔히 보이자 남 씨의 마음은 체념이 됐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도 짓밟혀버렸죠. 그냥 직원이야. 직원이랑 단둘이 제주도 여행을 갔어. 호텔도 가고. 아니야. 무슨 둘이 여행을 가. 그럼 나중에 그 여자 집에서 만나자는 건 무슨 말이야? 그건 그 직원이 원래 좀 이상해. 말도 안 되는 상상하지 마. 억울하다 정말. 남 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부정했습니다. 메시지를 못 봤더라면 또다시 믿을 만큼 호소력 있는 변명이었습니다. 비겁한 거짓말만 늘어놓는 남편의 말을 더 이상 들어주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당신 내 휴대폰은 왜 본 거야? 뭐라고 해도 불리한 상황이 되자 남편은 대뜸 남 씨를 나무랐습니다. 진심으로 이 상황에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남 씨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헛소리를 멈추고는 남 씨를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다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5분이 흘렀는지 10분이 흘렀는지 둘 사이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입을 뗐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심각한 사이 아니야. 그 말에 남 씨가 눈을 질끈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무슨 싸인데? 그냥 별 사이 아니야. 별 사이 아닌데 여행도 가고 맨날 연락도 주고받고 호텔도 가고 그래? 갔는데 갔어도 아무 일 없었어. 호텔도 가고 여행도 갔지만 육체 관계는 없었다는 남편. 끝까지 남 씨를 등신 취급했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 묻자 남편이 머뭇거리더니 얘기했습니다. 나이는 43살이고 아이 없이 이혼한 여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정이 있는 걸 알기에 곧 끝날 사이라고 했습니다. 남 씨는 절망스런 와중에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이혼녀라고 하지만 43살의 젊고 예쁘장한 여자가 50 중반의 평범한 남자에게 뭘 바래서 만나는지 말이죠. 안정적으로 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대단한 재벌도 아니었습니다. 자식들도 커서 곧 결혼할 때도 된 그런 남자였습니다.
정말이야. 믿어줘.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 말을 믿으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웃기려고 하는 거야? 남편에게 이렇게 비꼬며 말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어? 왜? 남 씨의 물음에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다는 소리가 남 씨를 폭소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도 죽기 전에 긴 생머리에 미니스커트 입은 그런 여자랑 연애 한번 해보고 싶었어. 뭐? 무슨 이런 황당한 대답이 있나 싶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어도 부족할 판에 연애를 해보고 싶었다는 남편의 말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취향이 담긴 여자와 말이죠. 남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박장대소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려가며 배를 부여잡고 웃는 통에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보는 남편의 얼빠진 얼굴에 웃음이 더 나왔습니다. 남편은 부익이가 생각보다 살벌하지 않다고 느꼈는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여보, 나 정신 차렸어. 나도 내가 미친 것 같아. 정리할 거야. 시간만 조금 줘. 나도 그냥 잠깐 숨 쉴 구멍이 필요했던 것 같아. 숨 쉴 구멍? 그러는 나는 당신을 숨도 못 쉬게 했어? 그게 아니라 당신도 알잖아. 나 평생 우리 가족밖에 없었다. 일밖에 안 하고 가정에 충실히 살았어. 당신만 그렇게 살았어? 나도 똑같았어. 결혼했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약속한 게 결혼이라는 거잖아. 미안해. 그 여자 만나고 설레었던 건 사실이야. 나를 남자처럼 대해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족을 버릴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기가 막혀서 이제는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간 연애를 했다는 남편과 그 여자. 메시지를 보니 서로 사랑한다, 보고 싶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면 차라리 모든 걸 버릴 각오로 하지 그랬나 싶었습니다. 이제 와서 남 씨에게 빌고 있는 남편이 너무 추하고 찌질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말한 사랑이라는 것도 너무나 시시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럴 거였으면서 뭘 그렇게 세기의 사랑처럼 숨어서 애틋하게 만나왔나 싶었죠. 사랑이란 말로 포장했지만 결국 성욕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당신들 참 추잡스럽다. 아무리 멀끔하게 하고 다녀도 중년에 배 나온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이해는 갔습니다. 결혼 생활 30년이면 설렘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젊고 매력적인 여자를 만났으니 눈이 돌아갔겠죠. 남 씨도 젊었을 적엔 결혼하고 나서도 남자들의 구애를 받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도를 하고 안 하고는 책임감과 도덕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유혹을 견딘다면 스쳐가는 봄바람을 잠시 맞은 것이지만 거기에 덥석 뛰어든 남편은 저열하고 더러운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남 씨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남 씨를 붙잡다가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남편과 대화도 안 하며 한동안 지냈습니다. 남 씨는 원망스런 마음에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잠도 잘 못 자서 수면제도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내는 동안 별짓을 다 해야 했습니다. 회사를 쉬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 보기도 하고 나가서 친구들과 술을 진탕 마셔보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카드를 들고 가서 백화점에서 화장품에 100만 원을 쓰기도 했죠. 자식들은 남 씨의 기행이 갱년기에서 비롯된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남 씨는 그런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괴롭혀주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 당신이랑 이혼 안 해. 내가 언제 이혼하자고 그랬어? 나중에 당신 마음 바꾸고 이혼하자고 해도 끝까지 붙어서 당신 돈 쓰면서 괴롭힐 거야. 그게 당시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언젠가 지인이 했던 말처럼 평생 벌어다주는 돈 쓰며 죗값을 치르게 하고자 싶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남 씨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남 씨는 남편에게 화를 내기도 했다가 짜증을 냈다가 평범하게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남 씨에게 그만 좀 하라며 화를 냈고 그날은 부부싸움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쯤 남편은 또다시 그 여자를 만났죠. 그리고 남 씨에게 말했습니다.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혜선이를 사랑해. 그래서 그 여자한테 가겠다고? 당신도 나랑 사는 거 괴롭잖아. 서로 괴로운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러면서 놔달라는 남편. 이렇게 30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나 싶었습니다. 이미 찢어진 관계는 억지로 이어붙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정으로 돌아오겠다고 해도 괴로울 마당에 남편은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한테로 말이죠. 그러고도 남 씨는 남편에게 이혼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하는 말에 남 씨는 체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 계약할 사람이 있대. 남편이 내놨던 집이 팔리게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차마 남 씨는 그 집에 있지 못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나가기 전에 남 씨가 먼저 떠나고 싶었습니다. 집이 팔리고 남편이 떠나고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은 남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며 살아야지. 남편도 새 삶을 찾아서 떠나는 마당에 혼자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고 나서 반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남 씨는 한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바람핀 놈들만 행복하고 피해자인 자신만 괴로울 것 같았습니다. 상간녀에게서는 위자료를 받아냈고 남편과는 헤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 씨는 스스로를 추슬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잊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갱년기 때문에 고생했을 때처럼 훌쩍 친정에도 다녀오고 친구들과 여행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제정신을 차렸다 싶을 때 남편의 바람 상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혼 도장을 찍어주었죠. 그 과정에서 딸들도 아빠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바탕 난리는 났었지만 모든 것은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1년, 전 남편이 남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 집 말이야. 아직 거기서 살고 있어. 같이 살던 집을 팔지 않았다는 전 남편. 그러면서 남 씨에게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일들은 다 있고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면 안 될까? 같이 노력해보자. 지난 일들 때문에 혼자 되기 위해 노력했던 세월을 비웃듯이 재결합을 얘기하는 남편. 남 씨가 그동안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여자와의 사이에는 무슨 일이라도 생긴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남편의 말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죠. 처음에 당신 추궁에서 자백 받아냈던 날. 한동안 후회 많이 했어. 내가 핸드폰을 왜 봤을까? 내 탓했어.
안 보고 지나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여자랑 헤어졌을 수도 있었는데 당신 말처럼. 그랬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그렇게 후회했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것처럼 살자. 아니. 근데 당신 그때 그랬지. 그 여자가 당신을 남자처럼 대해준다고. 근데 나는 당신이랑 헤어지니까 내가 다시 여자가 된 것 같더라. 당신 아내로, 애들 엄마로만 살았는데 나도 내 삶이 있다는 걸 최근 들어 깨달았어. 그래서 당신한테 이제는 고마워. 알려줘서. 나도 새로운 삶 시작하게 해줘서. 뭐,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을 본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동안의 긴 세월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을 인생의 일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이 막이 열렸다고 여기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잘 지내고 있기도 했고 말이죠. 그 과정에서 인생의 중심이 남편이 아니라 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게, 당시엔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는데 남 씨는 사실 이혼하고 좀 더 행복해졌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불행하다고 생각은 못 해봤지만 혼자 지내니 이 생활이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말이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만나고 그동안엔 갖지 못했던 개인 시간을 가지니 전혀 새로운 삶 같았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남편 눈치, 자식 눈치 안 보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가끔은 엉뚱한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바람은 네가 피웠는데 왜 고통은 내 몫이냐 울며 따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남 씨를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이 바라봤고 말이죠. 그런데 남 씨는 그때가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 마음이 찌릿하긴 해도 아무렇지 않게 회상할 수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애들도 날 많이 원망해. 천륜을 어떻게 끊겠냐마는 자식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게 정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남편은 모든 걸 잃은 셈이었습니다. 그 여자마저 떠났다면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나는 합칠 마음 없고 다시는 당신 얼굴 안 봤으면 해. 그러니까 돌아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지 이제는 그것조차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도 언젠가는 남 씨처럼 어두운 터널을 지나 스스로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의 인생에서 빠질 뿐이었죠.